안녕하세요, 생쇼입니다. 오늘은 금융회사에서, 특히 이제 보험사나 카드사에서 금융상품을 전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제가 경험한 것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나 카드사가 그렇게 관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. 그런데 제가 여러 회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금융회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유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상품 자체가 전산적으로 관리되는 것 외에는 특별히 관리되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산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이유는 상품 시스템이라고 하는, 금융상품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자체 내의 정보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융상품은 그 회사가 관리하는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나 앱에도 상품 정보가 나가야 되고, 콜센터, TM, 하다못해 이제 정보계까지 나중에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상품 정보는 꽤 사용되는 곳이 많습니다. 그만큼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. 네.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시스템, 아직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보통 저희가 상품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품 팩토리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고요. 상품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, 뭐 상품 기준 정보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. 통상 저는 그냥 상품 시스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상품 시스템 안에 어떠한 정보가 담겨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. 이 어떤 정보, 즉 어떤 대상이 담기는 것인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품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정보, 즉 어떤 것을 담아야 하는가를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객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어떤 정보가 객체라고 부르고, 그 다음에 이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를 규정하는 정보들,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속성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 객체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관계에 관한 정보, 즉 관계 정보, 이렇게 해서 총 크게 보면, 개념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정보, 즉 객체에 대한 정보, 지금 어떤 대상을 담을 거냐, 그 다음에 이 어떤 대상이 어떠한 정보들을 갖느냐, 즉 어떤 속성을 갖느냐, 그래서 속성 정보, 그 다음에 객체가 관계를 갖고 있다면 관계 정보, 그래서 총 세 가지 정보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보험사를 먼저 예를 들어 볼 텐데요. 보험사는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어떤 보험을 가입할 때 보여지는 어떤 보험명이 있겠죠. 그 단위가 보통 이제 판매 상품이라고 부른다면, 이 판매 상품은 관리 측면에서 그 상위 정보를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몇 개 상품을 묶어서 그 상위 정보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대표 상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 이 하위에 담보라고 하는 놈을 어떤 걸 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규정하게 됩니다. 지금 담보는 손해보험 용어고요. 보통 이제 생명보험사나 이런 데서는 뭐 주계약, 특약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. 어쨌든 저희가 이제 어떤 상품이 어떤 담보를 가지는가, 보통 어떤 손해보험사는 뭐 200개, 300개도 담보가 달려 있습니다. 이 담보 단위로 저희는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. 담보 단위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, 그래서 특정 상품을 가입하는데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담보는 이거 하면 총 보험료가 얼마,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보험을 가입하게 되죠. 그런데 이런 보험 판매하는 단위인 판매 담보가 또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판매 상품 밑에 판매 담보가 있을 수 있고요. 판매 담보는 하위에 다시 더 세부적인 담보의 형태로 또 나뉘기도 합니다. 보통 이제 위험률 단위라고 하는데, 보통 이제 그럴 때는 어떤 회사에서는 부품 담보라고 부르기도 하고, 어떤 회사에서는 세부 담보, 뭐 각각 위험률 단위 뭐 이렇게 다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
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상품이 있고 그 상품 밑에 어떤 담보가 있고 이 구조가 관계죠. 관계를 엮었습니다. 지금 객체와 관계를 얘기했고요.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담보는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가장 쉬운 예가 뭐 이름이 되겠죠. 이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입 한도가 있을 수 있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담보는 뭐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담보, 이 담보는 뭐 질병이나 어떤 또 상해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담보,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런 담보를 규정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 객체를 규정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품 시스템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. 다음은 카드사에 대한 예인데요.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급받는 카드를 기준으로 이 카드의 단위를 묶어서 상위 개념의 객체, 즉 판매 관리 단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판매되는 카드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카드에 뭐 비자 카드일 수 있고 또 마스터 카드가 있다면 그 상위 카드는 무슨 카드 이렇게 되겠죠. 다음에 이 카드를 규정 짓는 것은 사실 그 카드 자체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서비스의 묶음을 가지고 이 카드를 규정 짓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카드는 예를 들어서 카드를 긁으면 뭐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카드라든지 아니면 할인을 해주는 카드라든지 캐시백 뭐 이런 카드들이 있죠.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 묶음을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는 그 서비스 단위가 객체가 되고요. 또한 이 카드를 어떤 서비스랑 묶는가를 가지고 또 관계 정보를 갖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카드도 상품, 속성, 그 다음에 관계, 서비스와의 관계, 그래서 관계 정보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객체, 속성, 관계 정보를 DB상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남아있죠.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아마 그냥 기본 테이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속성 테이블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관계 정보 테이블 하나 또 만들어서 관리했겠죠. 그런데 한 2000년대 중반 정도 됐을까요? 그쯤에서는 아마 상품은 계속해서 변하고 그 다음에 속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AOM, Adaptive Object Model인가요? 네, 그거 하고 뭐 메타 모델링 방식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도입하게 됩니다. 이 방법의 핵심은 고정 컬럼형 방식이 기존의 방식이라면 로 방식으로 해당 정보들을 관리하게 됩니다. 당연히 로로 이제 정보가 쌓이게 되면 그 로가 무슨 정보인지를 또 정의하는 로가 또 따로 있겠죠. 뭐 이런 식으로 해당 정보들을 이렇게 한 통에 몰아서 집어넣고 유연하게 어떤 속성이 추가되더라도 로만 추가하면 되는 방식으로 관리하게 되는데요. 이 방식은 뭐 장점도 있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뭐 단점으로는 뭐 속도에 대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통형 방식과 이런 방식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금융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상품 시스템에 어떤 정보들이 담기는지, 상품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, 그 다음에 DB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도 좀 잠깐 알아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상품 시스템은 아닌데 상품 시스템 유사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. 부르기에는 PLMS라고 하는 게 있고요. PIM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PLMS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품이 초기 출시된 시점부터 나중에 판매 종료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관리하는, 그래서 보통 이제 상품 생애 주기 관리 시스템 이렇게 되는데요.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PIMS라고 해서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품 정보를 관리하는데
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간 그러니까 쇼핑몰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상품에 정보가 들어있지만 그 외에 뭐 기타 컨텐츠가 있죠. 예를 들면 뭐 영상도 있을 수 있고 사진, 각종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품 위주로 좀 많이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. 그래서 쇼핑몰에서 이렇게 여러 쇼핑몰로 이제 뭐 저 상품 정보를 제공할 때 뭐 이럴 때 좀 쓰는 정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금융회사에서는 보통 PIMS라고는 잘 안 했던 것 같고요. 그냥 보통 상품 시스템, 상품 팩토리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불렸던 것 같습니다. 뭐 급하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봤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